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 꺼낸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냐만 다들 이렇게 자기 사연들 나누시는데 저도 못할 게 뭐 있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닌 거 알지만은 늘 이렇게라도 한번 속 시원하게 제 이야기를 터놓을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저희 부모님만 알고 계시지 제가 어떻게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 솔직히 그 누구에게도 한번 제대로 털어놓은 적이 없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만 했지 괜히 뒤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돈다면 그건 그것대로 싫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 이혼은 사실상 저만 아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였지만 언젠가부터 혼자 속에만 담아두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엄청나게 했으면서 어디 가서 위로다운 위로도 못 받아봤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 할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으면 조금이나마 제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오지랖 넓은 학교 선배에게 처음 소개를 받게 되었어요. 그 선배는 마치 자기가 마담뚜라도 되는 것 마냥 주변에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는데 혼자 지내는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이어주지 못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성격이었죠. 아무튼 그 선배가 정말 오랜만에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는 반갑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후로 거의 연락이 끊어지다시피 했던 사람인데 어디서 들었는지 너 무슨 회사 다니고 있는 거 맞지 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언제부터 다녔는지, 부서는 무슨 부서인지 하는 이야기들까지요. 처음에 회사 이야기 꺼내면서 거기 다니냐고 물었을 때만 해도 저는 선배가 혹시 저랑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저든 그 사람이든 간에 아는 척, 친한 척 하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조금 사적인 질문까지 이어지고 하길래 왜 그런 걸 물어보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난데없이 저한테 혹시 연애 중이냐 아니면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것까지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누구를 아느냐고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저한테 누군가를 소개시켜주려고 저러는 거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꺼내왔지요. 자기가 아는 사람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조건도 좋고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혼자더라 하면서 그 사람을 제가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나요. 그런데 마침 그때쯤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데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남자라고는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뿐인데 어디 가서 사람을 찾아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고서야 어차피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야 할 텐데 암만 생사도 모르고 지내다가 오랜만에 연락 온 선배였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될 게 있나 싶어서 겸사겸사 남편을 만나보기로 했지요. 남편에 대한 첫 인상은 다른 것보다 사람이 참 순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성격도 서글서글하니 모난 곳 하나 없었고 사람이 성격이 좋다는 말이 딱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가 보다 이해가 될 만큼 괜찮아 보였습니다. 당연히 소개팅이 끝난 이후로도 몇 번을 더 만났고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더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제가 완전 사람을 잘못 봤던 겁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남편의 가족들까지도요. 결혼을 결심할 때 시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남편 어릴 적에 아버님과 이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어쩌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따로 물어본 적은 없는데 대충 젊었을 때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집에 좀 소홀했다. 그로 인해 집사람이 힘들어했고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다. 라고만 간략한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잘못하신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버님께서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혼을 했다고 하니 솔직히 배불러 낳은 자식을 일하느라 정신없는 남편에게 떠넘기고 떠난 시어머니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시아버지가 잘못하셨다고는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회사긴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부침성으로 영업사원으로는 최초로 회사에서 임원 타이틀을 달이 썼다고까지 합니다. 영업일을 하셨다니 집안일에 소홀하실 수 없으셨겠구나 생각했고, 임원까지 달았다고 하니 실력도 좋고 회사를 위해 엄청 노력도 하셨구나 싶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시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원래 자기가 이렇게 미리 언질도 없이 전화하는 사람이라며 저를 안심부터 시켜주셨죠. 저한테 전화했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저희 결혼식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썼냐고 잔소리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결혼식이 너무 인상 깊고 좋았다고요. 그리고 있으면 결혼식 날 비디오 찍은 것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혹시 아는 분 누구한테 아들 내외 결혼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결혼식 영상도 같이 달라고 이야기를 꺼내셨던 걸로 봐서 혹시나 이혼해서 갈라선 남편의 어머님께 아들 결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시는 걸 수도 있겠다 싶었죠. 결혼 비용 이야기를 굳이 꺼내신 이유는 뭐 그렇게 어머님한테 우리 결혼하는 거 보여드리고 자식 결혼하는데 땡전 한 푼 안 쓸 거냐며 뭐라도 받아다 주시려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죠. 물론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거였습니다. 어디에 필요한지는 따로 말을 안 해주셨는데 그로부터 몇 주 정도 지나서 왜 아버님이 굳이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는지 알게 되었지요. 그날은 난데없이 시아버지가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평소에는 가족들끼리 모이는 일이 있거나 시댁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저희 시간 물어보고 약속부터 잡는 분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갑작스레 집에 오라고 하는 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었죠. 남편도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시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가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시댁으로 찾아갔는데 그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는 웬 처음 보는 여자분이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어딘가 조금 낯이 익은 것 같아 기억을 되짚어보니 저희 결혼식 때도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식 끝나고 식사할 때도 두 분이 가깝게 앉아서 밥을 먹고 계셨는데 주변에 같이 앉아 계시던 분들이 아버님이랑 같이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이었던 걸로 보아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분들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두 분이서만 떡하니 앉아 있었으니 직감적으로 두 분이 그냥 알고만 계시는 사이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제서야 아버님이 저희에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오셨습니다. 거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서 남편을 키웠고 뒷바라지를 해주다 못해 이제 장가까지 보내지 않았냐시면서 너희들 결혼하는 모습 보고 나니 당신도 이제 언제까지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지내는 게 아니라 새 장가 들어서 살림 차리고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오셨습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소리셨지요. 저야 뭐 이제 이 집의 식구가 된 건데 해라 하지 말라 할 상황이 못 되었죠. 오히려 그간 아버님이 혼자 엄청 고생하셨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던 저였다 보니 오히려 축하드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 의사보다야 남편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웃고는 있지만 썩 박지 않은 게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걸 안 봐도 느낄 정도였어요. 하지만 거의 반평생을 혼자서 지내온 아버지가 이제 새 장가를 가겠다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요? 결국엔 아버님께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그날 두 분과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이 상황이 못마땅하다는 건 안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분과 결혼하시면 그분이 내 시어머니가 되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는 무슨 아줌마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 적당히 여사님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겠냐며 단호하게 제 말을 자르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렇게 그분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는 대충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도 그리움이겠지만 아버님 연세가 그때 60대 중후반이셨는데 그분이 나이가 50대 초반이셨거든요. 아무리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하면서 친분이 두터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에 결혼이 말이나 되냐면서 분명히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다 하면서 강한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죠.
그런 남편의 마음과는 다르게 두 분은 그날로부터 2달 정도 지나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이라고 뭐 거창하게 한 건 아니고 친척분들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식을 올리긴 했는데 아버님이 어째서 저한테 저희 결혼식 비용에 대해 물어봤는지 청첩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이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장소랑 똑같았거든요. 제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엑셀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싹 정리해 놓은 걸 그대로 보내드렸는데 청첩장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린 그대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 세장가 가는 결혼식에 오셨는데 너네 결혼 안 돼서 결혼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는데 참 이걸 나쁘다고 하긴 뭐하지만 기분이 썩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버님은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분은 신혼여행이라고 가까운 동남아로 여행까지 떠나셨지요. 그리고 두 분이 신혼여행 다녀온 지 며칠 지나서 여사님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두 분이 신혼여행 다녀온 지가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우리 며느님은 시댁에 언제쯤 올 생각이냐면서요. 아무리 없다가 생긴 시어머니라지만 며느리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않겠냐 하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말로는 잘 지내보자고 하는데 나한테 며느리 도리를 바라는 건가 하는 찝찝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괜히 제가 불편해하는 티를 내면 괜히 상황만 안 좋아지겠다 싶어서 남편한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여사님을 탐탁치 않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살림 합치자마자 저한테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 들었다는 말을 꺼내면 남편이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 주 주말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별일은 없었어요. 뭐랄까 여사님이 저한테 뭘 시키고는 싶어 하는데 남편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조금 그 눈치를 보셨다고 해야 하나. 식사 마치고 나서도 설거지 이 많은 걸 언제 다 하냐 하면서 툭툭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보고 눈치껏 행동하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말을 꺼낼 때면 슬쩍슬쩍 저희 남편 눈치를 보는 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껏 행동했어요. 여사님이 설거지하는 동안 제가 냉장고에서 과일이며 이것저것 꺼내서 후식을 준비했죠. 그렇게 나름 약삭빠르게 행동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두어 달쯤 지나서였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집사람이 니들 주려고 총각김치 담근 거 한 통 들고 가고 있다고요. 챙겨주시는 거야 감사한데 문제는 그때가 한낮이었거든요. 당연히 저랑 남편은 둘 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으니 당연히 집은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님께 조금 늦게 오시지.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쩌냐고. 김치 해주신 건 잘 먹겠다고 저희 집 현관 앞에 두고 가주시라 전해달라 슬쩍 물었는데 아버님이 그래도 들고 간 사람 성의가 있는데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서운하다는 말투로 말을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비밀번호를 끝까지 안 알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식인 남편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전화를 저한테 하시는지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애초에 저희가 뻔히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는 거 알고 찾아오신 게 이유가 있지 그냥 오신 건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화근이 되었어요. 이튿날 아침에 여사님이 출근길에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전날 총각김치 두고 가면서 저희 집 냉장고를 보게 되었는데 아무리 젊은 사람 둘이 산다고 한들 어떻게 냉장고를 그렇게 텅텅 비워둘 수 있느냐며 한 소리를 하셨죠.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일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고. 특히 우리 아드님 밖에 나가서 일하려면 고생일 텐데 너무 부실하게 먹이는 거 아니냐고. 그건 시어머니로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제처럼 김치같이 손 많이 가는 음식들은 당신이 가져다 줄 테니 저는 앞으로 남편 밥상에 국이나 찌개 하나 못해도 반찬은 4-5가지 해서 식사를 챙겨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통화하는 내내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애초에 하기로 했던 대로 김치만 두고 가셨으면 아무 일도 없는 건데 굳이 저희 집 냉장고까지 뒤져보면서 분란을 조장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애초에 저랑 남편 두 사람 다 맞벌이하고
회사 일 끝마치고 집에 오면 7시 반이 넘어서 그냥 저녁도 밖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결혼하고 한 번은 남편이 집밥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남편과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기도 했어요. 남편한테 일 마치고 와서 집밥까지 해줄 능력은 안 되니 정 밥이 먹고 싶으면 직접 해먹으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제가 만약 남편한테 생활비를 타서 살고 있는 전업주부라면 여사님 말대로 매 끼니마다 임금님 수라상까지는 아니어도 국찌개 하나에 반찬 대여섯 개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만 맞벌이를 하는 이상 아쉬운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요? 남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저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여사님이 부탁도 안 했는데 나서서 이렇게 일을 키우는 건가 싶었어요. 뭐 거기서만 알겠다고 대답했지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대충 반찬 가게에서 반찬 몇 가지 사와서 냉장고에 채워놓았어요. 안 먹으면 안 먹는 대로 버려야 하긴 했는데 이따금씩 남편이 퇴근이 일찍인 날이 있어서 두면 알아서 꺼내 먹겠거니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의 시어미질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지나서 또 여사님한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걸려온 전화였고 그냥 한 게 아니고 또 저희 집을 한 바퀴 순찰하고 했던 전화였어요. 이번엔 저희 집 옷장을 뒤져봤나 보더라고요. 우리 아드님 입고 다니는 옷이 많이 낡았다질 않나? 와이셔츠를 보니 꼬깃꼬깃한 게 다림질 같은 거 안 해주냐 하면서요.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밖에 나가서 꼴이 우스우면 대접 못 받는다고. 그리고 남편 옷차림새가 저러면 우리 며느님도 같이 싸잡혀서 욕먹는 거 모르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남편 옷도 똑바로 못 입히고 출근시킨다고 내줘도 똑바로 못 해주는 마누라라고요. 제가 뭐 현모양처 소리를 듣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날은 그냥 남편한테 옷도 좀 똑바로 다려입고 다녀라 하고 잔소리 좀 하고 말았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 중 너무 오래돼서 포만 나는 옷들도 그 길로 싹 다 치워버리고 새 옷도 사줬죠. 가만 보면 제가 여사님이 시키거나 원하는 대로 반 정도는 해줬어요. 밥을 차려주거나 옷을 다려주거나 하는 주체가 제가 아니었을 뿐이었지. 비밀번호도 안 바꾸고 계속 여사님이 들락날락하게 냅두고 그렇게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여사님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냥도 저렇게 싫어하는데 이렇게 저희 없을 때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꼬투리 잡아 시어미질 하는 걸 남편이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기겠거니 싶었거든요. 그렇게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사님의 잔소리를 들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안 그래도 듣기 싫은 말을 일주일마다 듣게 되니 저도 점점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척을 해줘도 그 다음 주가 되면 제 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느니 하는 소리로 꼬투리를 잡기가 일쑤였지요. 그렇게 제가 반년 정도를 혼자 견디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간 여사님이 매주마다 우리 집 비어있을 때 찾아와서는 살림하는 거 간섭하고 그걸 가지고 나한테 잔소리도 하고 아주 미치고 팔짝 뛰기 직전이라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고 하소연을 했죠. 별로 마음에도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집에 몰래 들락거리며 저한테 잔소리까지 한다는데 저는 당연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여사님이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며 그럴 게 아니고 이참에 먼저 연락해서 시어머니 대접도 해주고 애교도 부려보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남편이 여사님을 못마땅해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했으니 말입니다. 그 꼴을 보니 내가 머리에 지난 반년을 참고 살아왔는지 싶었어요. 남편이 여사님을 탐탁치 않아 하는 건 사실이긴 했는데 남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사님 덕분에 아버님이 엄청 멀끔해지셨다고 얼굴에 생기도 돌고 요즘 좋아 보이신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남편 딴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큼 아버님에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처음에야 어머니의 빈자리를 차지하려 드는 여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반대로 아버님이 전에 없이 잘 지내는 걸 보니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괜히 집안에 분란이라도 생기진 않을까 혼자서 꾹꾹 눌러 참으며 그 스트레스를 견뎌왔던 거고요. 진작에 말했으면 상황이 달랐을까 싶은 후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젠 남편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았고 저도 그냥 당하고 지내지는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도 그 후로 몇 주간은
제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넘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다림질이나 오첩반상 이야기 같은 건 확실히 싫다고 거절하고 대신 저희가 알아서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선 그렇게 하겠다 하고 뒤에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식으로 나름 현명하게 넘기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사님하고 한바탕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여사님 편으로 어느 정도 돌아서고 나서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희를 불러서 재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이 하나 터지게 되었어요. 바로 여사님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아버님도 참 대단하신 게 남편한테 칠순 때 집사람하고 둘이 해외여행이나 보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도련님을 선물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50대 초반에 아이를 가진 여사님도 참 대단하다 싶었고요. 그래도 한편으론 이제 아이돌 보고 그러시려면 괜히 쓸데없이 우리 집 찾아와서 꼬투리 잡고 잔소리하고 그런 문제는 사라지겠구나 생각했어요. 다른 것보다 그것만큼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때쯤부터 여사님이라는 호칭 대신 어머니, 시어머니라 불리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한 핏줄인 자식도 낳게 되었는데 아이한테 여사님이라고 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지요. 아버님도 그때부터는 이제 여사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러달라 하셨고요. 호칭이야 저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일이 이렇게 된 거 여사님을 새어머니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처럼 보였고요. 그때부터 여사님은 저희에게 시어머니, 새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솔직히 문제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보아하니 남편은 이미 여사님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은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여사님의 입장을 아예 이해 못하겠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버님과 결혼까지 했지만 시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뿐인 자식인 남편이 여사님을 인정해야 비로소 진짜 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난 몇 달 동안 남편 마음을 얻겠다고 저한테 시어머니 노릇하면서 호달구던 거 생각하면 호칭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여사님이 제 마음속에 진짜 시어머니가 될 수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남편이 우리도 이세 계획을 조금 서두르는 편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꺼내왔거든요. 저나 남편 벌이도 좋은 편이지만 솔직히 아버님의 경제력 덕분에 저희가 금전적으로는 모자란 게 없다 보니 딱히 자녀 계획을 미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저 스스로 전업주부의 삶을 사는 것보다 경력을 쌓으며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는 삶을 바랬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게 급선무였다 보니 자녀 계획을 최대한 미루는 게 저한테는 이득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도 결혼 전부터 합의를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저렇게 말을 바꾸니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지요. 그래서 남편한테 왜 갑자기 아이를 갖자고 하는 거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동생도 태어나는데 우리도 빨리 아이를 가져야 여러모로 이득 보는 게 많지 않겠냐고요. 이득이라니 무슨 이득을 본다는 거냐 물었는데 남편이 대답하기를 그래도 우리 아이가 동생하고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야 어머니한테 아이 맡기고 그러는 게 수월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말인즉슨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여사님한테 아이를 맡길 수 있지 않느냐는 소리였습니다. 아이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갓난아이를 키울 때일 텐데 우리가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져야지 여사님이 아이 돌보는데 몸이 덜 힘들지 않겠냐는 말이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애초에 저희가 결혼 전부터 세워놓은 계획이 있지 않냐. 이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나는 딱 3개월만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할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는 돌보미분을 고용해서 아이를 돌볼 계획 아니었냐. 굳이 자녀 계획까지 수정해가며 아이를 여사님한테 맡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 남편한테 다시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돌보미분이 가족만큼 우리 아이를 챙겨주겠냐.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어머니 자리를 꿰찬 여자라고 적개심을 가질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예 진짜 어머니 대접을 하는데 솔직히 웃기지도 않았어요. 말 맞다나 여사님 또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존재조차 몰랐던 생판 남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나요?
그리고 그냥 아이를 돌봐주신다면 모를까 당신 배불러서 낳은 아이가 있는데 굳이 우리 아이까지 2명의 아이를 동시에 케어하면서 똑같은 관심과 사랑을 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기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어머님한테 아이를 맡겨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어차피 퇴근하고 나서는 우리가 아이를 직접 돌보게 될 텐데 안 그래도 이르고 늦은 출퇴근 시간에 시댁까지 오며 가며 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오고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건 아니었어요. 굳이 돌보미분까지 고용해서 달마다 큰돈 쓰느니 여사님한테 맡기는 게 이득이라는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고 오며 가며 몸만 더 피곤하게 시댁에다 아이 맡기고 데려오고 하는 시간에 돌보미분 쓰고 퇴근하고 나서는 엄마 노릇 제대로 하고 싶다는 제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확실히 다르다 보니 결국 의견 대립이 생기게 되었고 그 때문에 남편과는 매일같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고집을 꺾지 않고 저렇게 나오는 남편을 보니 혹시나 싶은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세워놓은 인생 계획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이렇게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대면서까지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게 뭔가 안 좋은 촉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누가 보면 제가 피해망상이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거의 없다 보니 저도 다른 수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보다 저렇게 아이를 아버님네랑 비슷한 시기에 갖자고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꿍꿍이가 있어도 있겠다는 그 생각을 확인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결국엔 그 때문에 남편이며 시아버지, 여사님의 계획까지 한 번에 알게 되었고 그렇게 결국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거의 식모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직장 동료 중에 마침 아이를 갖게 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상한 부탁인 건 알지만 테스터기를 하나 얻고 싶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임신을 했다는 테스터기를 하나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생겼다는 그 말에 엄청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애가 참 효자라고 덕분에 엄마 아빠도 그만 싸우게 되었고 할머니도 편해질 테고 할아버지도 좋아하지 않겠냐면서 복덩이도 이런 복덩이가 없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니 솔직히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긴 했습니다. 솔직히 제 예상이 틀렸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무슨 말로든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납작 엎드려 사죄하거나 했을 테지만 그래도 부서진 신뢰는 주워 담을 수 없겠구나 싶었죠. 아무튼 남편은 곧바로 시댁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다음날 시아버지가 축하해주고 싶으니 둘 다 퇴근하고 시댁으로 좀 오라고 바로 말을 꺼내셨지요. 혹시나 그 상황에 병원 가서 제대로 검사받아오라는 말이 나올까봐 긴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성질 급한 아버님 성격을 알고 있었다 보니 여기까지 전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댁에 방문했을 때 남편이 왜 그렇게 아이를 갖자고 노래를 불러댔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대뜸 저한테 이제 아이가 생겼으면 몸조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당장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꺼내왔거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일단 저는 간단하게 짐 챙겨서 시댁에 들어와 살라는 말까지 꺼냈어요. 이유가 뭐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말이 제 몸 걱정이지 그날 시아버지가 저한테 요구해온 건 시댁 들어와 지내면서 여사님 임신수발 좀 들어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야 젊으니까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몸 좀 고생한다고 무슨 일 생기지 않을 테지만 여사님은 나이가 있으니 자칫 잘못했다간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둘이 썩 친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참에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친해지면 좋지 않겠냐는 소리도 빼먹지 않으셨지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한가족으로 거듭나지 않겠다나요? 저는 무조건 싫다고 그렇게 할 생각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황을 지켜보던 여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진짜 시어머니였어도 이렇게 나왔겠냐면서 너가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첩쯤으로 생각하니 나를 우습게 알고 나한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빈정거리기 시작했어요. 여사님 또한 그간 저희 집 들락거리면서 잡들이 할 때 제가 대충 대답만 하고 원하는 대로 따르질 않으니 거기에 저한테 불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이참에 저를 시댁에 합가시켜서 자기 임신수발 들게 하면서 서열 한번 제대로 잡아보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안 봐도 뻔한 이야기겠지만 아마 아이 태어나면 저보고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하는데 남편 말과는 반대로 태어날 아이는 물론이고 아버님과 여사님 사이에서 태어날 도련님이던 아가씨던 제가 돌보게 되겠다는 건 안 봐도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제 생각을 그대로 모두의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한다는 소리가 시어머니 우습게 아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옆에서 남편이 거들기를 새어머니 말이 맞다고. 새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어머니였다면 네가 그렇게 나올 수나 있겠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냐고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다 대고 피는 물보다 진한 법 아니겠냐고 당연히 아버지 편이고 아버지와 부부관계인 새어머니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또 한다는 소리가 저분이 진짜 어머니셨다면 어차피 며느리인 제가 이 집에서 서열이 제일 꼴찌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것도 없지 않냐는 겁니다. 그때 더 길게 두고 볼 것도 없겠다 싶어서 아이 생긴 건 거짓말이라고 한마디 했어요. 자꾸 남편이 아이부터 갖자고 하는 게 초기 이상해서 다 제가 꾸민 일이라고 한마디 던지니 다들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진짜 어머님이 계셨다면 애초에 아이부터 생길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배가 불러서 직장까지 그만둬서 어머니 수발들라는 소리가 나오고 할 거나 있었겠냐고요. 이미 저희 임신 소식이 거짓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집에서 상종도 못할 천하의 나쁜 X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까지 해가며 시부모 떠보는 며느리는 이 집에 필요 없다길래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어요. 애초에 바라던 바였고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이라고요. 이런 인간도 못 되는 집구석에 며느리 노릇하면서 식모살이 하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저 같은 며느리는 이 집에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로 이혼 서류 만들어 올 테니 도장이나 제때 찍어달라고 말하고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이혼하는 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애초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저런 집구석에서 여사님 밑으로 여자고 남자고 누구 하나 태어나면 결국 저쪽은 저쪽대로 가족이 하나 더 생겼다고 똘똘 뭉칠 테고 저는 저 혼자서 겉도는 고달픈 신세가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날 그렇게 뛰쳐나왔는데도 지 가족들 편든다고 저를 붙잡으러 따라 나오지도 않았던 남편이 막상 제가 진짜 이혼 서류 만들어서 가지고 오니 그제서야 저를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아하니 여사님 쪽에서도 장가까지 보내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알았던 남편의 아들이 다시 남편 밑으로 들어오는 게 탐탁치 않은 상황이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재력과 관심과 사랑은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독식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혹이 생긴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남편도 혼자서는 지낼 용기가 없었던 건지 그제서야 제 편을 들면서 잘 지내보자고 싹싹 빌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이 사람의 밑바닥을 봐버린 저로서는 굳이 저한테 앞으로 잘하겠다는 이 사람 말 믿고 이혼을 철회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 평생 없이 지냈던 어머니가 생겨서 좋았던 거 아니냐고. 나는 그 사람을 시어머니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부려먹기 좋은 식모로 살 생각도 없으니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잘 지내보라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 정도의 진흙탕 싸움 끝에 결국에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숙려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혼 신고하려고 남편과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렵사리 저한테 지금이라도 이혼 취소하고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되겠냐고 말 한마디를 꺼내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또 마음을 바꾸었냐고 물으니 태어난 동생이 사실 아버지 아이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기로 결정한 직후 다시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게 되었는데 태어난 여사님 아이가 여길 보나 저길 보나 아버님과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문제는 여사님하고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였고요. 아버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셨는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서 찬밥 신세가 된 남편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은 해봐야겠다 싶어서 아버님하고 여사님 몰래 친자검사를 의뢰해봤다나 봐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아버님과 여사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고요. 아직 아버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은 상황이라는데 저만 괜찮다면 우리 둘이 다시 합치고 그 악독한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물려받을 재산을 생각해보면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지 않냐며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는데 남편한테 내가 직장이 없냐, 돈이 없냐, 뭐가 아쉬워서 그딴 집구석에 내 발로 다시 기어들어가겠느냐고 한마디 해줬어요. 친자 확인 결과로 그 여자를 집에서 몰아내던 아버님 행복을 위해 눈 감고 모르는 척 살던 네 알아서 하라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이혼을 철회할 생각 없다고요. 그렇게 그 길로 이혼 신고 마치고 남편은 물론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집구석과도 영영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친자 검사한 걸 자기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결정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아버님의 행복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 같은데 과연 그 결정이 나중에 유산 물려받을 때가 돼서도 유효한지는 그때 돼봐야 알 일이겠네요. 물론 저는 앞으로 더 이상 그 집구석일에 신경 쓸 생각 없으니 남편이 내린 그 결정에 후회를 하게 될지 말지는 그때 가봐야 알 일이지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